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주거의 대체 수단으로 판단하신다 한다면은 이 정도 고려사항만 잘 찝으셔도 여러분들이 주거도 좀 만족하면서 그리고 투자처로서도 좋은 매물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발로띠 부동산의 최혁수입니다. 요즘 주택가격 상승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기사와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오피스텔, 빌라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실 텐데 오피스텔과 빌라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금액이 적은 신혼부부분들이나 사실 우리가 누구나 10억에 가까운 아파트,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었다고 하니까 10억에 가까운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섣불리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출도 이제 많은 규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자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체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로 이제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아파트 못지않은 입지 환경이나 그 다음에 주거 여건이 좋은 곳들의 주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빌라와 오피스텔을 비교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더더욱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보다 어찌 보면은 새로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더 주거 환경이 나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빌라와 오피스텔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빌라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세대수에 따라서 그 관리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집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니까 살면 되겠지 하는데, 보통 오피스텔은 100세대 이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빌라들 같은 경우는 대지 한 8, 90평 정도의 한 4층까지 해서 8세대, 9세대로 구성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관리 체계가 잘 안 잡힌 경우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 이상의 관리 체계가 있어요. 그 안에 상가나 주상복합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경비실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보안 체계가 잘 되어 있다든가, 주차장도 지하로 잘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빌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오피스텔에는 장점이 되지만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단점이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의 관리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관리 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빌라는 관리비가 안 나오는 대신에 그만큼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보안의 취약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동관리 측면에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누수가 있다거나 할 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좀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개발 이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 체계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대부분 역세권 위치에 있고 용적률도 한 300% 이상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용 주거 지역에 있죠. 이게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일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이런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역에서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업무시설들이 보통 역세권이나 또 상업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 이용도나 이런 건 좋겠죠. 반면에 교육여건에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측면에서 오히려 빌라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업무시설 상업지역에 자녀들을 키우면 교육여건이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빌라는 전용 주거지역, 아파트 인근에 있거나 하게 되면 자녀들 교육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입지의 차이가 크고요. 세 번째는 투자 가치입니다. 투자 가치는 만약에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본다 한다면은 오피스텔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우량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확률이 큽니다. 대기업 직장인이라든가 저희가 사무실 있는 마구 같은 경우는 공항 근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가 잘 안 돼 있고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으로 잡혀요. 대신
대지 지분 차이가 커요.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400% 이상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전용 15평이라도 대지 지분이 한 2~3평 이러다 보니까 향후 노후화가 됐을 때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되게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축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지 지분 가치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보면 투자 가치 측면은 빌라 오피스텔 차이가 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겠지만 신축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투자 포커스를 둘 거냐 이것도 좀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세금 차이입니다. 뭐 일단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취득세가 건축물 대장상의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4.6%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다르지만 만약에 무주택자가 내 실주거용으로 산다 한다면은 훨씬 취득세 측면에서는 빌라가 유리하게 됩니다. 주택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주택수 부분은 빌라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똑같이 들어가고요. 실거주할 경우에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택임대사업소 등록할 때도 똑같다 보니 차이가 없지만 취득세 부분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제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오피스텔이 대부분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는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이 아니라 2, 3인 가구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두는 게 이런 오피스텔들은 사실 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사례로 몇 군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물건으로 오피스텔도 현장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실제 거주했던 곳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5호선 양평역 그리고 2호선 물레역 그쪽으로 가보면 중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에 생각보다 아파트하고 유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양평역 주변으로 보면 여기 요쪽 블럭들 이 지도상에 보면 물레역과 양평역 사이에 요 블럭들이 오피스텔이 투룸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여기 신동아 하이팰리스라는 여기 양평동 2가의 오피스텔이고 지하철 5호선 양평역까지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고요. 한 4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에 딱 가서 보면 우리가 제 자료화면으로 준비했지만 이게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좀 헷갈려요. 내부 역시도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고 전용이 한 20평 가까이 되는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2012년도에 매입을 해서 2014년도까지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억 1천에 샀다가 2억 한 6천 정도에 팔고 나왔는데 지금 저도 요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 시세가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안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거의 같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역시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한 40에서 50% 사이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일대에 그런 오피스텔이 많아요. 특히 오피스텔이지만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파라곤이라는 오피스텔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 이 가격대는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에 비교하면은 한 70% 선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거주로서 접근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상의 편의성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뭐 투자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접근해보면은 더 좋은 오피스텔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좋은 오피스텔이고 실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반 앞에서 보셨지만 오피스텔도 분명히 매매 차익이 있을 수 있고 잘만 고르면 실거주하기에도 되게 거주 환경도 좋은 오피스텔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봐야 될 거는 그래도 세대수가 100세대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거 했을 때 관리 시스템이 그래도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세도 형성이 되고 나중에 내가 팔고자 할 때도 아파트처럼 황금성이 있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100세대 이상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차 여건이 최근에 오피스텔들이 이제 토지가 넓지 않고 또 그다음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로 자주식으로 파기보단 타워형으로 이제 기계식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룸이 아닌 투룸,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주차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거주하는 투룸 오피스텔들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 가능하면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고르시는 게 향후에 매각을 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거주하면서 편의성을 따졌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일단 지하철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곳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지하철 도보 5분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변에 직주 근접으로 뭐 회사가 가깝다거나 이런 업무지구 인근의 오피스텔로 하신다 한다면은 투자처로서도 그리고 매매처로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꼭 고려하세요. 이거는 내가 이제 보통 오피스텔을 살다 보면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3자녀 이상이 되면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자녀들 학군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아파트 청약이 됐다거나 할 때 이사를 감안하는데, 이때는 임대를 줄 때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투자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줘야 되겠죠. 보통 오피스텔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그래도 70에서 최근은 100%에 가까운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곳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오피스텔을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주거의 대체 수단으로 판단하신다 한다면은 이 정도 고려사항만 잘 찝으셔도 여러분들이 주거도 좀 만족하면서 그리고 투자처로서도 좋은 매물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